네, 안녕하세요. 상생교육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그 ITQ 시험이라서 한번 기출문제, 함수 문제에서 기출문제만 한번 풀이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거고요. 자, 1번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이 결제 금액을 구하는 건데요. 코드의 두 번째 값이 1이면 카드, 2이면 현금, 3이면 쿠폰을 표시하래요. 자, 그래서 함수는 추주 함수와 미들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는 누르시고 그 다음에 ch 하시면 이렇게 추주 함수가 나옵니다. 자, 추주 함수를 두 번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함수 삽입 fx를 누르세요. 그러면 인덱스 넘버라는 것은 어떠한 값을 찾을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코드의 두 번째 값이 1이냐 2냐 3이냐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MID 함수를 써야 돼요. MID 함수는 어떤 거였죠? 문자열에서 몇 번째 글자에서 몇 글자를 뽑아라 이거죠. 그러면 사용법은 여기에 클릭하시고 자, 여기를 누르시고요. 함수 추가를 하세요. 함수 추가를 하시고 여기를 모두 놓으시고 여기에서 M 누르면 이렇게 M으로 시작하는 대로 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MID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이 텍스트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어디에서 찾을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스타트 넘버 몇 번째 글자부터 찾을 거냐 이거예요. 두 번째 값이라고 했으니까 2라고 써주시고 넘버 캐릭터라는 것은 뭐냐면 몇 글자를 뽑을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한 글자를 뽑을 거니까 1 써주면 되고요. 여기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이 수식 입력줄에서 추주 함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인덱스 넘버에서 찾아 뽑아낼 값을 1을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추주 함수라는 것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래서 어디까지예요? 254까지 있다 그랬죠. 그러면 value 1이라는 것은 1일 때란 얘기예요. 그럼 1일 때는 뭐래요? 카드죠. 카드.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2일 때는 뭐예요? 현금이죠. 탭키 누르고 3일 때는 뭐죠? 쿠폰이죠. 쿠폰. 또 탭키 누르면 이렇게 쌍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알아서. 자, 이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그럼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잡아 뽑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위를 한번 볼게요. 자, 순위는 랭크 EQ를 이용하래요. 수강 인원에 대해서 내림차순이에요. 자, 그러면 는 누르시고 RA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랭크 EQ가 있어요. 두 번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FX를 누르세요. FX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넘버라는 것은 뭐냐면 순위를 구하려는 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수강 인원에서 등수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수강 인원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REF, 레퍼런스, 참조 영역이죠. 즉, 어디에서 등수를 구할 거냐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등수를 구해라 이거죠. 그런데 전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절대 참조, 상대 참조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잡아 끌어도 채우기 핸들로 잡아 끌어도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더라는 것은 뭐냐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림차순을 하라고 했으니까 0을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얘가 n 연결 함수라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뒤에다가 위라는 걸 붙여 쓰래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n 연결 함수를 쓰시고 쌍따옴표 하시고 여기다 위라고 쓰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자는 항상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잡아 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바뀌었잖아요. 선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 씌우시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dsum을 이용하래요. 자, dsum이라는 것은 뭐냐면 는 누르시고 ds 하시면 dsum이 있어요. dsum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 누르고 fx 하시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록에서 찾아라 이거죠. 자, 필드는 뭐냐면 어디에서 계산을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제빵의 수강료의 합계예요. 즉 수강료에서 계산을 하란 얘기죠. 그러면 수강료가 어디냐면 여기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찍으셔도 되고요.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있으니까 또는 7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크리티아 이것은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제과 제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과 제빵을 클릭만 하면 안 되고요. 분류가 제과 제빵인 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문제는 한식 수강생 평균인데요. 수강 인원의 자, 평균은 뭐예요? 합계 나누기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sum if라는 것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 count if라는 것은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는 누르시고 su 하시고 sum if 하고 fx 누르세요. 자, 그러면 range, array 이런 것은 다 뭐냐면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범위냐면 크리테리아 조건이거든요. 조건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한식이에요. 한식이니까 어디에서 찾을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찾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크리티아 이것은 뭐냐면 조건이니까 여기다가 한식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한식하고 썸 렌지 합계를 낼 범위는 어디냐 이거죠. 합계는 어디예요? 수강 인원이죠. 그러면 수강 인원을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고 이제 끝난 게 아니죠. 합계를 구했으니까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수식 입력줄 뒤에다 클릭하시고 나누기 하시고요. 여기서 또 C OU 하면 count if가 나와요. 그럼 count if를 두 번 더블 클릭하시고 fx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한식에 대한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 렌즈 어디죠? 여기에서 찾아라 이거고요. 크리티아 조건이죠. 조건은 뭐예요? 한식이죠. 그럼 여기다가 한식이라고 쓰시는 거죠. 그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으시고 자 5번 보세요. 좋아요에 대한 최대값이 몇 개냐 이거지 몇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는 누르시고 MA 하면 요 맥스가 있어요. 맥스를 두 번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요 fx 누르세요. 자, 그러면 넘버 1이라고 나오죠. 어디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럼 어디냐면은 좋아요 누적수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최대값이 몇이냐 이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자 뭐냐면 담당자 즉 자 여기 과목 있죠. 디자인 케이크 여기에서 선택한 값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놓으시고 는 누르시고요. L 누르시고 V룩업 있죠. 두 번 따닥 더블 클릭하고 fx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룩업 밸류라는 것은 뭐냐면 찾을 값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H14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찾겠다라는 거고 테이블 어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를 보시면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담당자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목하고 담당자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몇 번째 걸 찍을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담당자가. 그러면 3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렌즈 룩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찾는데 여기에서 이제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한 이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컴퓨터에서 false는 0을 말하는 거고 true는 1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걸 찾는 거니까 0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를 누르시고 눌러서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수강 인원이 40 이상인 행전체래요. 행전체면 뭐라 그랬죠? 열 고정을 시키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블럭을 씌우는 거예요. 씌우고 조건부 서식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새 규칙을 누르세요. 새 규칙 누르고 수식을 사용해서 체크하시고 여길 누르시는 거예요. 여길 누르고 뭐라 그랬냐면 수강 인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강 인원인 제일 첫 번째 거를 기준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가 행 전체라고 했으면 반드시 열 고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펑션 키 F4를 한 번 누르면 이거는 행 고정이죠. 또 한 번 누르면 열 고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G 앞에 달러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G열을 고정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 상이잖아요. 그건 크거나 같다 하시고 40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만족을 할 때 파랑의 굵게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서식을 누르시고요. 글자 색은 파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굵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수강 인원이 40 이상인 거에 행 전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2021년 10월 9일 날 나왔던 기출문제의 함수를 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그 전에 것도 한번 함수를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그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제가 시간 있으면 함수를 내일이나 한번 더 올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